6회차죠. 종강하는 날입니다. 121기 종강하는 날이고, 122기가 바로 다음 주부터 같은 시각,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6회차이고요. 어, 여태까지 그 리스닝 특강이 로그인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만들어져서, 사실 그 전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수업을 한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타이틀이 생기고, 그다음 교재가 생기고 한 건 2015년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여태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한 번 듣고, 이렇게 다 알겠다라고 하신 분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한 번 들으시고 마신 분은 잘 없으세요. 보통 이제 2회, 3회 정도 재수강을 하시고,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들으셨을 때,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 왜냐하면 그 뒤에도 연습을 계속 하신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재수강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재수강은 뭐 이게 10번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계속, 예전에는 정말 이제 10번이 아니라 거의 한 2년 동안 재수강을 참여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초년 초기 멤버들이 아직까지 계속 영어를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신 분도 꽤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러면 영어가 많이 안 늘었냐? 영어는 이 마스터라는 게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내셨거든요. 이제 처음에 가장 좋아지는 부분이 리스닝이 이제 좋아지죠. 듣는 거는 이제 문제 없다, 자신 있다.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원어민보다 귀는 내가 더 예민한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저들의 그 사고방식과 말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단계 올라가면서 몇 년이 지나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냥 5년 뭐 이렇게 계속 영어만 잡고 있는 건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마스터라는 게 내가 이제 원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내 전문성을 좀 계속 갈고 닦아야 영어도 계속 풍부해지고 파워풀해지는, 컬러풀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 놓지 않고 하려 그러면 계속 뭔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리스닝부터 좀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좀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121기가 종강이 될 예정이고, 제가 바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예고했던 것좀 졸업시험 문제 한번 드릴 텐데, 122기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오전 10시 동일하게 시작이 될 거고요. 재수강은 there's no limit. 얼마든지 참석하시고 싶은 만큼 재수강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강을 참석을 하시고 미드 수업으로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미드 수업이 진행되는 거를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화요일, 수요일, 어, 화요일은 미드 클래스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은 애니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저녁 6시부터 6시 반 30분 동안 좀 굵고 강렬하게, 짧고 강렬하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리스닝 특강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1회차, 그러니까 첫 수강을 하시고 재수강을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3회차 수강을 한 다음에 나는 미드 트레이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오늘 첫 수업, 첫 시작인데 미드 클래스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세요. 이제 멘붕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바로 미드 클래스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리스닝 특강을 병행을 하셔도 되고, 리스닝 특강에서 조금 내용이 정리가 된 다음에 미드 클래스에 오셔서 좀 연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드 클래스, 애니 클래스는 사실 좀 미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American Television Show이죠. 미국 드라마라서 좀 더 어렵고, 애니 클래스는 좀 더 쉽고, 약간 문장이 조금 그 애니메이션이 조금 평이한 문장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원어민 사운드가 더 쉬워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하셔서 참석을 하셔도 되고, 두 가지가 다 이제 나는 시간이 가능하다, 둘 다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둘 다 참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좀 더 약간 쉬운 레벨 이런 프랙티스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 7시에 퀴즈송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동요로 하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시는 어른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면 제가 액세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121기, 오늘 122기에도 계속 함께 하실 거지만 121기 시작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습도 잘 해주시고 과제도 잘 제출을 해주시고 또 집중을 해주신 덕분에 항상 그렇지만 그 수업이 항상 똑같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PPT를 특히 이제 이 로그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PPT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이시고 그때그때 이제 어떤 질문들 어떤 식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수업이 좀 최대한 좀 살아있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도 좀 많이 집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좀 수업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자, 졸업 시험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I have. 네, 네 시험은 언제나 그렇게 이제 플레이선트한 건 아니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스스로 객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where we are, where we stand,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서 가끔씩 이제 테스트도 도움이 되는 거죠. Alright. 자, 같은 문장 두 개를 썼습니다. 두 개를 썼는데 어디를 동사로 읽느냐에 따라서 자, 동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디를 동사로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 혹시 이 문장 한번 읽어 보실 분 volunteer 있으신가요?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Awesome. 자,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캐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동사로 읽으셨구나.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것에 관한 감정들이 복잡해. 그런 말이죠. 복잡했어. 네. awesome. 정답. 그렇죠. 복잡한 감정을 이게 목적어인 거죠. mixed feelings about this를 have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되니까 타동사 목적어.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혹시 또 volunteer 있으신가요? I need your help. 자, volunteer.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awesome. 정답.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mixed feelings를 한 덩어리로 읽게 되면 happy accident처럼 잡아주셔야 되겠죠. mixed feelings. mixed가 형용사가 되는 거죠. mixed feelings. 자, 우리가 어법 시간,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ed가 어떻게 형용사인지 당연하지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조금 뭐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어법 좀 정리하는 클래스도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부분은 또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형용사처럼 처리를 하시면 good feelings 하시는 것처럼 mixed feelings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가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동사는 제가 yellow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volunteer 또 있으신가요? 자, volunteer.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awesome. 지금은 제가 이렇게 캐치를 했어요. 이렇게 동사를 읽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음. 나는 감정들이 감정들을 섞었어. 나의 정답.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섞었어. 이렇게가 동사가 되는 거죠.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at, about this. 자, 그 situation, this situation에 대해서 또는 그 사안에 대해서, this matter에 대해서 감정들을 섞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Awesome. 자, 우리 졸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동사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인토네이션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를 이렇게 잡았을 때 기능어, 내용어 또는 조동사, 내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have mixed 이렇게 읽지는 않는 거죠. have는 조동사고 mixed가 내용어인 거고 우리가 여기 조동사가 뭐 can이 되든 have가 되든 또는 뭐 try to mix 할 때 이런 기능어가 되더라도 try to mix 하지 않고 try to mix 하시듯이 try to mix feelings 하시듯이 have mixed feelings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I have mixed feelings. have down up이 되는 거죠. have mixed, have mixed feel. 자, 그리고 have mixed 한 다음에 타동사를 바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자, 그러면 feelings를 내가 섞어서 감정들을 그것에 대한 감정들을 막 섞었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여기는 mixed feelings 복잡 다양한 심정, 복잡 다양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복잡 다양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얘기할 때는 첫 번째 문장처럼 쓰시면 되겠죠. mixed feelings를 have 했다는 거죠. have 타동사고 something, have something 하시듯이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replacement를 써서 연습하는 걸 배웠었습니다. replacement는 의미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잡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자리가 보이니까 어법을 확인하실 때도 문법을 확인하실 때도 sentence structure가 잘 보이니까 도움이 되고 특히 소리를 잡을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replacement는 어떻게 잡았었나요? it, this, that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replacement를 that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I have it about this. I have this about this. I have that about this. 자, 뭐 this나 that이 막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조금 어색한 단어의 조합 같긴 하지만 자리는 잘 잡히죠. I have it about it. I have this about this. 하시면 될 테고 여기는 I've mixed it. 자, it을 읽었습니다. I've mixed this. 자, 천천히 해볼게요. I've mixed this가 되는 거겠죠. I've mixed that. I've mixed that about this.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죠. 자,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해석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No? Yes, good. No question. So, number one,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Number one,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Number two,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Number two,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There are two different sentences. There are two different things. 자, 다르죠? 네,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Alright. 자, 졸업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 졸업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Hooray, yes, hooray. 자, 제가 또 약간 어색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세 문장 제가 연습 문제 드릴게요.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일까? 자, 텔레폰은 자, 더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제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세 문장을 썼습니다. 혹시 해석이 바로 접수가 바로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나 바로 접수했는데.
자, 우리가 listening practice를 하고 있을 때 하게 되면 막 시작하게 되면 이제 처음엔 딕테이션이 너무 괴롭고 딕테이션 자체가 난 딕테이션 안 할 테야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거. 저 같은 경우에도 there was my case too. 난 딕테이션을 안 할 거야. 뭐 딕테이션을 하게 되면 좋을 거라는 건 알겠지만 매우 괴로울 것이라는 것도 예감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딕테이션인데 어, 그 딕테이션을 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딕테이션의 장점을 제가 최대한 이렇게 설파를 하고 2번 문장 좋습니다. 설파를 하고 있고 그 딕테이션을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딕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제가 설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인 클래스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딕테이션을 하다 보면 하기 전에는 아예 뭐 소리가 이렇게 내 귀에 뭐 내 귀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소리가 귀에 박히거나 캐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딕테이션을 하고 딕테이션은 꼭 적어야지만 딕테이션이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들었지를 캐치를 하는 자체가 딕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소리를 캐치를 하는 거죠. 소리 자체를 펑셔닝하게. 그러면 소리들이 나중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많구나 연습을 하신다면 방법을 조금 이제 깨우치신다면 근데 소리를 듣고 나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경우를 반드시 그 스텝을 그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럴 때 조금 제가 과장을 하게 되면 이런 문장들이 인 거죠. 단어는 쉬운데 이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영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내가 익숙한 단어면 그 단어를 해석해서 문장을 추측을 하죠. 이런 문장일 거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이 들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되고 쉬운 단어인데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고 대표적인 예시겠죠? 자, 세 가지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Telephones are coming. 전화가 걸어오고 있다. 어, 배 전화가 울린다고 하면 올 거야. 네,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캐치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전화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 전화가 곧 올 거야. 전화들이 이제 올 거야. 이렇게 음, 생각하고 아니면 전화벨들이 어, 울려라고도 해석.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전화가 오고 있어. 배 오고 있어. 울리고 있는 상황. 벨이 울리고 있는 상태. 자, 근데 우리가 it's ringing, they are ringing, telephones are ringing. 보통 울리고 있다 그러면 ring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someone is calling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I have phone call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전화가 오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라고 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I have a phone call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somebody's calling you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it's ringing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answer it 너 전화 안 받고 뭐해? answer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면 너 뭐해?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화가 오는 상황을 우리가 일단 떠올려야 돼요. 그 문장을 잘 구사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전화가 와요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화는 온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제가 많이 봤고 또 한 중급자 이상이신 분, 이건 완전 콩글리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물건이 오고 있다는 얘기인가? 물건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프로덕트가 지금 온다는 얘기인가요? 이 문장만 보면 그 background information이 없잖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So you mean you're basically saying that new product. I guess you're in the telephone product business. 그 프로덕트 그 전화 뭐 이렇게 하드웨어 공급하시는 일 하시나 봐요.
correct me if I'm wrong. 제가 잘못 알았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아마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New product line comes soon. 곧 온다는 얘기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once the lease is over, 계약이 끝나면 또 새로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이 그대로. 왜냐하면 어법적으로 subject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고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연습이 필요해요. 미국식 영어라는 게 또는 영어식 사고라는 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제가 파닉스 반 아이들 영어 처음 가르치는 것도 지금 티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배우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한국어가 조금 들어가면 단어들을 우리가 아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 단어로 추측을 해서 그 문장을 그냥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영어 그대로 문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 과정만 없어도 영어가 훨씬 늘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매일 어떻게 그걸 찾아서 귀찮게 하느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드 클래스라든지 매일 프랙티스하는 좀 어떤 이 연습하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 두시고 이 조금씩 이렇게 영어식으로 디코딩을 하시는 것만 하셔도 훨씬 영어가 내가 지금 가진 영어에서 플러스 이전에 내가 가진 영어만 조금 다시 디코딩을 해주셔도 훨씬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프랙티스하는 교재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는 제가 오늘 수업 시간 끝나기 전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문장도 자동차를 쓰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게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이 종이에다가 a car라고 썼구나. She rides a car. 근데 이렇게가 바로 접수가 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눈으로 영어를 많이 했을 때 그렇게 안 나왔을 거고요, 분명히. 근데 항상 영어 문장을 보거나 리스닝 할 때도 똑같은 보통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단어를 캐치를 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추측을 해서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진짜로 해석이 아닌 건데. 근데 쉬운 문장은 또는 우리가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 맥락이 그렇게 틀리지 않으니까 이해했다고 넘어가는데 찐으로 정말 뜻을 캐치를 한 건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우리가 연습이 잘 돼도 영어가 훨씬 영어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자, 이게 동사가 어딘지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먼저 찍어버렸네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So 이게 동사가 뭔지 이게 동사라는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동사 자리니까 여기는 기능어 자리고 동사 자리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동사가 뭔지를 알았다 그러면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인토네이션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뮤트가 돼 있으셔서. I can. I can or can. awesome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can이 타동사니까 can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능어는 조동사가 기능어가 되는 거겠죠. can. I can a can. 내가 can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can은 can product를 얘기를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can mean in this sentence? 여기서는 can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can은 can product고 여기 동사는 can product를 produce, create 하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근을 할 때 그런 단어 막 찾아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걸 다 알았다는 전제 하에서만 문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이걸 그대로 센텐스를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나 들었을 때 스트럭처가 바로 귀에 이렇게 딱 걸리고 그러면 can이 동사이긴 한데 이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does something 한다는 거고 can은 can product가 아닐까 does a can I can a can 그러면서 한 뭐 30% 정도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 10%를 조금 찾아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영어를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영어를 자꾸 만들어 가야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영어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영어가 완벽해지고 원어민이랑 대화하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So,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a can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최대한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As a canner. 자, 캐너는 말 그대로 그러면 이 통전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거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여기 이 의미적으로 이렇게 부사절이라고 되어 있는 as a canner. 자,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s a canner can. I can as a canner can. 제가 하고도 제가 조금 약간 이상하네요. 바보 같네요.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 sentence structure가 잡히고 sentence rhythm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 어, 단어의 조합이 이상하더라도 충분히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다. I can, as a can. 저는 can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I can. 자, 그리고 우리가 템포, 박자에 대해서는 3회차 때 배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박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이 플레이스먼트는 박자가 줄어들고 단어가 2개, 3개도 한 단어보다 더 짧게 발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좀 길게 읽겠죠. I can. 자, 그리고 접속사 주어 들여 읽기 as a canner. canner 하셔야 되겠죠. 그 부정관사는 강세가 안 들어가니까 as a canner can. 자, 여기가 또 박자가 늘어나겠죠. I can. As a can.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의문문 배웠잖아요. Can you? Can.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down up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문문은 question 마크를 올린다고 의문문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이다. 첫 2단어가 중요하다. down up. Can you 해주셔야 되겠죠. Can you can as a can can. Can you can as a ca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lright. 자, 여기까지 한번 커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교재 우리가 18페이지 의문문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같이 한번 커버를 해보았고 이 남은 부분은 과제로, 자, 과제는 7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끝나고 단톡방에서 과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커버를 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 우리가 재수강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제가 과제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그 인강 형태로 제가 하나씩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피킹을 나중에 잘 하게 되면 어떤 문장들을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문장들을 막 조합을 좀 어색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던진다고 스피킹이 되지는 않아요. 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맥락이 잘 살아있어야 이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이 되고 또 안정적으로 들리고 이해도 잘 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잘 알아듣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맥락을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지만 소리는 펑셔닝하게 다 듣고 문장은 다 알겠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무슨 흐름인 거지? 플로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되면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스닝을 좀 잡는 단계이고 그런 프랙티스를 하고 있지만 리스닝이 좀 잘 되고 나면 스피킹을 훨씬 좀 좋은 출발에서 스피킹 연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물론 리스닝과 스피킹을 완전히 별개로 분리해서 연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리스닝이 잘 잡히고 나게 되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스피킹만 타겟을 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훨씬 스피킹이 좀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영어를 구사를 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스피킹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맥락을 내가 잡아서 맥락을 가지고 스피킹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교재가 어떤 교재가 필요한 건지 그때의 소리 교재는 어떤 교재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리스닝 단계에서는 어떤 교재가 필요한 건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재의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메인 교재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스피킹을 본격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연습을 할 때 맥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자, 이게
오늘 수업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커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어,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스페시픽한 내용으로 이렇게 맥락이 이어질 때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스페시픽하게. 그래서 내가 A는 answer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스페시픽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et me give an example. 자, 예를 let's take one example for that. 이렇게 예시를 드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사례를 얘기를 뭐 적용을 이렇게 이 사례가 되고 적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교재에다가 포함을 해두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페이지부터는 스피킹 연습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교재에 놔두긴 했는데 제가 그 잠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직장에서 이제 급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페이첵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이 얼굴을 한번 보고 이 급여로는 도저히 우리 가족을 부양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헐리우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로 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생활고라는 단어를 찾아서 번역을 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원어민들이 보면 so 내가 이제 I looked at my paycheck one day I sat down with my wife I looked at my paycheck and I looked at my baby my kid and I looked at my paycheck again and 그리고 I decided to move to LA Los Angeles Hollywood and that was my introduction to Hollywoo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원어민이 막 했다고 했을 때 사실 뭐 그 문장이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교재 보고 있는 That was my introduction to Hollywood.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예시를 막 드는데 내가 뭐 여기저기에서 막 엑스트라든 뭐든 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I started working on some guest roles here and there. 뭐 이런 문장들 막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내 스피킹의 연습이 되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스피킹 타겟팅이 된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리스닝 타겟팅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막 혼용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걸 좀 구별을 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킹 교재는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 교재를 봐주시면 좋습니다라는 걸 잠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맥락을 좀 구별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스피킹 교재. 제가 바로 이제 소리 교재들의 장단점. 제가 단톡방에 지금 PDF 파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교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일단 미드 뭐 이렇게 떠오르실 수도 있고 EBS 라디오. EBS 그렇죠 EBS 또 떠오르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테드톡 같은 것들 또 뉴스 받아쓰기 하고 뉴스로 영어 뉴스 어떤 게 있나요? AFKN도 있고 BBC 영어 뉴스를 또 되게 이렇게 좀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 근데 이런 교재들이 다 좋을까요? 다 스피킹으로 이어질까요? 다 리스닝에 도움이 될까요? 자,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은 되겠죠. 뭔가 도움은 되는데 우리는 좀 그래도 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 대비 시성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어 뉴스 그 다음에 테드톡은 제가 한참 뒤에 이제 귀국하고 나서 테드라는 게 나왔지만 그런 비슷한 뭐 테드톡 같은 그런 연설문을 막 받아쓰기를 하고 그런 컨텐츠를 소리 교재로 삼아서 오랫동안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요일, 수요일 미드 클래스, 애니 클래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리스닝 특강의 6회차 동안 배웠던 부분을 많이 프랙티스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드 텔레비전 쇼죠. TV 쇼.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피킹 교재일까요? 스피킹 교재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빠른 말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투를 흉내를 낼 수는 있는데 그 말투를 가지고 그 어떤 문장을 하나 들었어요. 그걸 내가 응용을 해서 한두 문장을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스피킹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내가 예전보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게 스피킹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마디를 내가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정도인 거지. 그게 스피킹을 완전 타겟팅한 연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스피킹이 는다 그러면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근데 일단 문장 하나하나를 자신감 있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드는 좀 리스닝에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그 소리 자체가 원음 사운드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원음 사운드의 속도가 거의 실제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가 더 빠를까요? 미드가 더 빠를까요? 실제가 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레이지하게 발음을 하니까. 그래도 배우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정제된 태도로 말을 하긴 하죠. 그 어떤 장면이 되게 막 감정적으로 빨리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제된 태도로 이렇게 문장을 읽기 때문에 실제가 더 빠르긴 하지만 거의 실제 속도와 비슷한 속도이고 그런 속도의 문장들을 어, 문어체가 아닌 written English가 아닌 구어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어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가 안 들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 펑셔닝하게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문장이 일단 어색한 건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으로만 문장을 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책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대화 속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원어민들끼리 얘기를 한다면. 문어체로 대화를 하는 걸 본다 그러면 인터내셔널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이. 네이티브가 얘기를 할 때는 테드톡에서 스피치를 할 때도 그래요. 뭐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 부분, 단정적인 말들은 조금 문어체적으로 말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때는 구어체입니다, 모두. 그래서 구어체를 가지고 리스닝을 좀 뚫어야 되는데 구어체를 처음에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드라는 거. 자, 실생활에서 이제 이런 실생활에서 나올 법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 건지. 아까 이제 전화가 오는 상황에서 전화 받아 이럴 때 answer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telephone is run, telephone is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신, 네, telephone is coming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 somebody is calling you. I have a phone call. It's ring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를 리스닝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한 문장 배웠다고 해서 스피킹이 막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스피킹은 나중에 스피킹대로 연습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드는 뭐 시트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트콤이 아닌 텔레비전 쇼도 있죠. 네, 시트콤은 시츄에이션이고 코미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를 써서 작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상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를 좀 비유를 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래서 좀 너무 실생활과 비슷하면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어서 실생활보다는 훨씬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작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보다는 좀 특별한 상황이 미드에서 많이 나오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되게 일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좀 다 찾아보려고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이 막 커버가 막 되기는 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되게 좀 일반적인 대화들 그런 것들 미드에서 또 잘 안 나와요.
조금 자극적인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되게 일반적인 대화가 나오면 미드가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스피킹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이건 리스닝 프랙티스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설문 프레젠테이션 제가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뉴스 이런 거 다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테드 톡 같은 것들. 제가 예전에는 이런 그 컨텐츠 관련해서 테드 톡, 그 다음에 뉴스 가지고 영어 공부하신다 그러면 그건 스피킹 교재 아니에요. 리스닝 교재도 아닙니다. 그럼 단어 공부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곤 했었거든요. 일단 그 대화체 문장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또 이 대화체에는 구동사 같은 것들 그리고 자주 쓰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추상적인 단어 이렇게 좀 개념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설문이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아니면 영작 하실 때 조금 이제 포멀한 영작을 하신다 그러면 그럴 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리스닝이나 스피킹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피킹에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교재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거든요. 혹시 어떤 교재가 좋을까요? 미드보다는 좀 인터뷰 영상들, 우리가 유튜브 클립, 비디오 클립 같은 것들 보면 뭐 이렇게 인터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엘렌 쇼도 있을 테고, 또 코난 쇼도 있을 테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매거진 같은 곳에서도, 보그 같은 데서도 막 좀 유명한 사람들이 셀럽이 나와서 막 자기 얘기를 하고 하는 데서는 약간 이제 대화의 흐름, 그러니까 말의 흐름, 그 다음에 글투가 아닌 말투 같은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리스닝이 된다는 전제하겠죠. 리스닝이 어느 정도 되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조금씩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그런 말의 흐름들, 말투 이런 것들을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인터뷰 영상 중에 제가 방금 언급을 했던 그런 인터뷰들은 좀 스크립트가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막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좀 살아있는 영어보다는 좀 약간 정형화된 약간 답정너 답이 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나와서 하는 말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유명인들이 나와서 하는 건 본인들의 그런 작품에 뭔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로 나오는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정도 하시면 저 새로운 게 없네. 뭐 그냥 그냥 그러네. 그리고 말투 말하는 스타일 정도 뭐 이러긴 한데 막 내용적으로 만약에 좀 학습을 막 이렇게 좀 헝거가 있으셔서 좀 고프신 분들은 또 한계를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나 토크쇼가 좀 방송용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좀 막 이 방송의 부적절한 그 바운더리가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딱 이렇게 모범 답변 정도를 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테고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바운더리가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영상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들어서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라디오 쇼 같은 거라든지 팟캐스트가 좀 더 이렇게 범위는 더 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말을 엄청 많이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영어 실력 엄청나게 많이 늘거든요. 그 정도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되게 이제 난이도가 있는 공부 학습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실력이 늘어서 그 라디오 쇼나 팟캐스트 이런 것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인터뷰나 토크쇼 유튜브에서 그런 걸 좀 내가 한 몇 개월 이렇게 보고 이제 좀 말밥이 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내가 좀 더 말밥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통 이렇게 지금 아래 두 개, 각종 제품 등을 설명하는 영상, 각종 방법들을 설명하는 영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가 있는 영상들을 봐주시면 이 스피킹 실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퀀스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내가 못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느끼는 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 그러면 그 시퀀스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배울 수 있는 영상은, 컨텐츠는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동영상 플랫폼에 가시면 뭐 이렇게 제품 후기, 제품 사용법 또는 뭔가 방법을 how to cook, 요리 방법, 뭐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요리 방법, 뭐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등산할 때 뭐 그런 뭐 이런 뭐 트래킹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들을 막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 놓은 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보면 일단 문장들이 추상적인 문장, 추상어가 많이 들어간 문장들이 아니라 개념어가 많이 들어간 문장이 아니라 다 구체적인 문장들이에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묘사하고 상황을 묘사하고 거기서 이제 구어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구어체를 바로바로 좀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마지막에 시간 압박 때문에 조금 마지막에 좀 몰아치듯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소리 교재들의 장단점까지 해서 이번 121기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이제 1회차에는 인토네이션 가장 베이스를 기본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 문장은 끊어읽기를 나중에 잘하면 멋지게 영어를 하는 건데 끊어읽기 잘하려면 붙여읽기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1회차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붙여읽기 하려면 인토네이션을 알아야 된다. 2회차 때는 어른들을 위한 파닉스 시간이 있었어요. 조음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 조음점을 한국식으로 다 냈었던 거고 그게 더 어려워요. 미국식으로 조음점을 이해를 하면 발음도 안정적이고 더 쉽게 영어 발음을 낼 수가 있고 가장 장점은 들린다는 거죠. 2교시였죠. 3교시부터는 조금 뭐 책에서는 찾기 힘든 내용을 제가 공유를 드렸었어요. 박자 얘기를 했죠. 어떤 단어들은 막 두세 단어를 막 정말 한 단어보다 더 빨리 읽고 어떤 단어들은 단어 하나인데 천천히 늘려서 얘기하고 그런 박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happening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었고 4회차 때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센텐스 리듬 우리가 알고 있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기타 등등 뭐 이런 형식에 대해서 이 인토네이션과 센텐스 리듬으로 이런 센텐스 스트럭처를 인지를 하고 우리가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범 발음 없이도 우리가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분을 커버를 해본 게 4회차였습니다. 5회차, 지난 회차였죠. 5회차에서는 실제로 원어민 영상을 딕테이션을 해보면서 좀 적용을 해가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오늘 6회차에서 자, 의문문 잡는 방법 그리고 제가 졸업 시험 문제 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I can, as a can 문장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리 교재들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들이지만 그 효율이나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그 많이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은 많이 없으실 테고 짧은 시간을 들여도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쨌든 적용을 해야지만 실력에 개선이 있을 텐데 실력이 나아질 텐데 그럴 때 어떤 교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각종 소리 교재들의 장단점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커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미드 클래스입니다. 미드 클래스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또 있고 미드 클래스 내용이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일단 분량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분량 정도만 일주일에 다 커버를 하시고 또 녹화본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일정이 안 되셔서 수업에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는 녹화본으로 만나뵐 수 있으니까 녹화본으로 만나뵈고 또 2번, 3번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121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